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제44강 3. 부동산 가격이란 무엇인가? 4. 부동산 가격의 종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가격에 대한 개념부터 보면, 자, 부동산 가격.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격이라고 그랬고, 부동산 가격 역시 부동산 수요와 부동산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란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장래에 발생하는 이익이 있다면 그것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어느 한 시점에서의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격 그러면. 자, 이러한 부동산 가격은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자, 부동산 가격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하나는 일단 가격 또는 토지만 갖고 얘기한다면 지가, 토지의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가, 토지의 가격. 또 다른 하나는 임료, 임대료를 얘기해요. 자, 이 지가는 다른 말로 가격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 토지가 아니라 건물이 있게 되면 토지하고 건물을 복합부동산을 일괄 평가하니까 가격이라고, 그냥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고 부동산 임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 지가 또는 가격은 바로 협의의 가격. 이게 바로 협의의 가격. 좁은 의미의 우리가 가격 그러면 바로 이 지가나 또 이 가격을 얘기하고, 이 협의의 가격은 바로 교환의 대가입니다. 뭐와 돈과 교환됐을 때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임료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의 가격이 되는 건데, 이 임료는 바로 지대를 생각하면 돼요. 지대 또는 건물에 대한 임대료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임료 그러면 지대 그리고 임대료 같은 걸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부동산 가격 그러면 두 가지 지가 임료를 다 합쳐서 부르는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자, 그럼 이런 부동산 가격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특징. 자, 이 부동산 가격의 특징. 자, 가격의 특징을 하나씩 보면, 첫 번째, 부동산 가격은 하나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그 교환의 대가인 지가, 방금 말한 대로 용익에 대한, 내가 거기 써서 이익을 창출해내는 그 용익에 대한 임료,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더라 라는 특징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지가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기타 권리, 이익에 대한 가격입니다. 즉 권리에 대한 가격, 물건 자체에 대한 가격이 아니라 어떤 토지가 있으면, 자, 어떤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의 가격,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토지에 구성하는 흙, 토양의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토지의 소유권의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유권, 대부분 권리에 대한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권리에 대한 가격이더라. 세 번째. 자, 세 번째. 동일 부동산 위에, 하나의 부동산 위에 두 개 이상의 가격이 성립할 수 있어요. 그래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권, 예를 들어 이 토지에 대한 가격이 1억이야. 이럴 수 있죠, 토지. 근데 임대료가 월 1000만원, 50만원이야. 자, 지가고 임료. 플러스 내가 이거 지상권을 설정해 놓고 돈을 받고 싶어. 그럼 지상권에 대한 가격이 있을 수 있고, 여기 저당권을 잡아서 내가 돈을 빌리고 싶어. 자, 저당권에 대한 가격도 있어. 각각의 권리에 대해서 두 개 이상, 세 개도 다 가격이 따로따로 성립이 돼. 네 번째는 토지는 영속성이 있습니다. 영속성.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배려가 돼서 가격이 변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격 변동의 가능성. 자, 다섯 번째, 장기적 배려에 의해서, 영속성에 의해서 수익을 얻을 때 임대료를 한번 받으면 한 번 끝나는 게 계속 받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수익이 가능해, 수익 창출.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국지적 시장의 형성이 돼. 지역적으로는 아니니까 시장 자체가 국지적으로 형성이 돼.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이 국지적 시장에 영향을 받더라. 자, 일곱 번째. 부중성으로 희소성. 자원이 부족한 걸 희소성이라고 해요. 드문 것을. 희소성의 가치가 형성이 되더라. 그래서 수요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적으면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영향을 받더라. 자,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 한 7가지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참고적으로 우리가 가격하고 가치에 대해서 좀 개념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격과 같이 일반적으로는 동일한 개념으로 쓰이는데 약간 달라요. 구체적 가격은 일정 시점에 보통 가격 그러면 매매 가격을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주고 사고 받는 거. 즉 매매 가격 그러면 당사자 합의. 네, 당사자가 합의한 가격이에요. 합의한 가격. 자, 가격 그러면 합의한 것이고 가치 대상 부동산이 사람에게 얼마나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가 그 중요 정도를 나타내는 값을 말해요. 즉 장래의 효용가치 그리고 앞으로 장래 어떻게 효용을 줄 것인가 이런 개념이에요. 이거는 가격은 현재 시점이 딱 정해져. 일정의 시점이 정해집니다. 가격은. 자, 가치는 시점이 미래라고 했어요. 미래, 장래. 구분해 보자면, 자, 이 가격은 가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가치가 높으면 가격이 높은 거고, 가치가 없으면 가격이 떨어져. 그렇더라. 그러면 가치가 상승해야 가격이 오르는데, 즉, 이 가치 상승과 하락은 뭐에 의해서 된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치가 하락하고 상승하더라. 수요가 많고 공급이 고정되어 있으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고정됐는데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내리더라. 즉,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다 보니까 가격은 때로는 가치 이상, 거품이 형성돼서 비싸게도 반영이 되고, 가치 이하로도 반영이 되더라. 자, 요렇게 가격과 가치를 좀 정리를 하도록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부동산 가격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자, 부동산 가격의 특징을 우리가 배웠고, 그럼 부동산 가격의 기능. 자, 이 가격의 기능. 첫 번째. 가격은 먼저 자원 배분 기능이 있어요. 자원을 배분. 수요 공급에 의해서 원하는 만큼, 자, 왼쪽에 부동산 가격, 오른쪽에 양. 그러면 부동산은 거의 공급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고정되어 있지만 약간 용도 공급이 가능하다 보니까 공급량이 이렇게 좀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양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비탄력적이하죠. 약간 올라선다는 얘기입니다. 경사가 극경사로 보인다고 해서 탄력적이 아니라 이걸 바꿔놓는다고 그랬죠.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고 양이 올라가면 X축, Y축 바꿔놓으면 이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수요는 이렇게 있다고 치면, 자, 수요. 자,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난 이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그 지점에서 일정한 양이 분배가 되는 거예요. 자, 가격은 자원 배분 기능이 있더라. 두 번째 가격은 잠재 가격 기능. 잠재 가격. 부동산 가격의 기능입니다. 이거는 뭘 반영하나? 기회비용을 반영했다고 그래. 기회비용. 자, 우리가 토지가 있으면 이 토지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가격이 있는 이유는 이 토지를 만약에 어떤 활용을 한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어. 그거를 우리가 안 했어. 아직은. 안 해도 그 비용이 지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지를 놀릴 필요 없이 여기 주차선 그어갖고 주차장으로 하려면 매달 얼마씩 수익이 나와. 아니면 이 토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빌려주면, 임대해주면 그 사람이 여기다 뭐 야적장으로 쓰든 뭐 창고를 짓고 임시로 쓰든 간에 임대료를 지불할 거라고. 그러면 그 비용이 있는 거예요. 설사 빈 땅이라도 가격이 있는 이유는 기회비용을 포함하기 있기 때문에 잠재 가격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은. 자, 그럼 이 가격의 기능이 있었는데 이 부동산 가격은 왜 발생하나? 가격이 발생하는 요인, 부동산 가격의 발생 요인.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자, 부동산 가격의 요인.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가격이 발생하는데 네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 부동산 가격의 효용성. 효용. 누군가에게 필요성이 있는 거야. 자, 효용성 있고, 이거는 효용, 그러니까 필요하다니까 수요자가 있다는 거예요. 수요 측면이라고 그래요. 수요 측면에서 볼 때 필요한 사람이 있어.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와 가격이 형성이 되니까 발생이 일단 수요가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유효 수요.
수요가 효용성이 있긴 있는데 그 수요가 유효해야 돼.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의 수요여야지. 아, 나 저 땅 내 땅이었으면 아무 의미 없어. 내가 저 땅이 내 땅이었으면 하는데 그 땅을 살 돈이 있는 거야. 그런 수요를 얘기해. 이거 역시 수요 측면이지. 수요 측면. 자, 세 번째는 이전. 그 땅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어야 매매가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가격이 형성이 되지. 이전성. 이거는 법률적 측면이에요. 법률적 측면. 그러면 뭐 하나 빠져? 수요와 공급이 만나야 된다 그러는데 뭐 하나 빠졌어? 마지막 공급적 측면이 나와줘야지. 뭐냐? 상대적, 절대적 희소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부동산은 희소해. 드물어. 네,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공급 측면이에요. 바로 공급 측면. 자, 이 네 가지 발생 요인. 시험 문제 내는 게 딱 좋겠죠? 다음은 부동산 가격 발생 요인을 나열한 것이다. 아닌 것은, 틀린 것은. 4개 쓰고 그 중에 하나 넣으면 되는 거야. 아무거나. 비슷한 걸로. 틀리기 딱 좋아. 시험 문제, 이렇게 보기 4개, 5개 나온 게 시험 문제 내기는 아주 편한 거예요. 자, 이 효용성하고 유효성 사이에 빈 공간이 있다는 얘기는 효용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 보자고요. 자, 주거지. 첫 번째, 주거지의 효용성. 주거지는 어떠한 효용이 있어야 사람들이 필요로 할 것인가. 이거는 쾌적성. 아니, 잠자야 되는데 매연이 많으면 안 되잖아. 쾌적성이 있어야 되고, 편리성, 주변의 시장이라든가 아이들 다니는 학교라든가 정거장, 출퇴근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있다든가. 주거지는 쾌적성과 편리성이 효용성이고. 자, 두 번째, 상업지. 자, 상업지의 효용성은 어떤 것일까? 이거는 바로 수익성이야. 물건을 얼마나 많이 팔 수 있을까? 수익성. 그리고 매상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까? 매상고. 이 수익성과 매상고 안에 배우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자, 세 번째는 주상공록이니까 공업지가 되겠지. 자, 공업지는 어떤 수익성? 공업지는 뭘 생산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비용은 적게 들고 물건은 좋은 게 잘 나오고. 생산성. 네. 생산성이라고 그래, 이걸. 생산성. 그리고 비용이 적게 들어가야 돼. 비용성. 즉, 효율성이 공업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효용성은 구체적으로 나누면 이렇게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로 나뉜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부동산 가격의 발생 요인, 효용성, 유효수요, 이전성, 상대적 희소성에 의하여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뭐가 발생한다? 가격이 발생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의 발생 요인. 자,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이 되면 부동산 가격은 이중성을 띄어요. 이중성. 자, 이중성. 두 가지 모습을 띠는 거죠. 이중성. 하나는 부동산 가격은 뭐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돼. 자, 수요와 공급이 여기다 쓰자고요. 수요와 공급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한번 줘. 자, 한번 결정이 됐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요. 자, 이렇게 가격이 결정이 되면 이 가격이 한번 결정이 되면 다시 뭐에 영향을 미친다? 수요와 공급에 또 영향을 미쳐. 한번 결정된 가격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변동을 한다고 그랬잖아. 시간적으로. 그러면 가격이 싸다고 인식한 사람이 많으면 주변에서 더 수요자가 몰릴 것이고,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이 되면 공급하려는 사람도 많아지고, 반대로 수요자는 줄어드는 거야. 한 번은 수요와 공급이 주고, 두 번째는 가격이 오히려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거. 왔다가 두 번. 부동산 가격의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반대로 수요와 공급도 가격에 영향을 받는 걸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부동산 가격이란 무엇인지 개념을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부동산 가격의 발생 요인까지 해서. 자, 그럼 이러한 부동산 가격은 어떠한 종류를 가지고 현장에서 나오는지, 자,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종류, 부동산 가격이 어떤 종류를 가지고 있는가. 자, 부동산 가격의 종류는 가격 위주로 설명을 하자면 크게 세 가지. 임대료, 임료까지 따지면 5가지로 됐는데, 자, 가격만 갖고 설명을 하면 첫 번째, 정상 가격. 일반적으로 급매물 말고, 아파트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중개를 하는데 보면은 급매! 그러면 시세보다
좀 싸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정상 가격이다 아니다. 그건 정상 가격이 아니지. 정상 가격은 정상적인 시장에서 통용이 되는 가격이야. 정상적인 시장에서 거래에서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 시간을 두고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하는 가격이 정상 가격인 거예요. 자, 그럼 이 정상 가격이 나오려면 출품 조건이 있어. 정상 가격은 이래야 돼. 첫 번째, 기간, 출품 기간, 물건을 내놓는 기간의 합리성. 기간이 촉박하면 급하게 빨리 처분하려고 그러면 급매물로 내면 정상 가격이 안 되는 거예요. 낮춰서 내놔야지. 자, 두 번째, 자연성. 거래가 자연적으로 이뤄야 돼. 자, 거래의 자연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객관성. 가격이 아주 객관적이어야 돼. 누구에게나 다 오픈이 돼야 돼. 부동산의 가치에 정통한 사람들이 거래를 해야지. 이 기간의 합리성, 거래의 자연성, 그리고 가격의 객관.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만 정상 가격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정상 가격에 또 특정 가격이라는 게 있어. 특정한 가격에서의, 특정한 상황에서의 가격이지. 특정 가격도 의외로 많아. 정상 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뭐 급매물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되겠는데, 급매물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 예를 들면 한 5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도 첫 번째, 자, 첫 번째, 특수한 조건이 있는 거야. 특정 가격은 특수한 조건. 어떤 거? 자, 자산을 재평가하거나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자, A라는 회사의 자산이 있고 부동산, B라는 회사의 자산이 있는데 A와 B가 독립됐을 때는 가격이 각자 형성이 됐는데 이걸 합병하기로 했어.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서 일반적으로 B만 팔 때는 가격이 약하지만 두 개가 합해지면 더 올라가는 경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주식 같은 게 이런 게 많아. 회사와 회사가 독립됐을 때는 가격이 낮았는데 어떤 자회사가 모회사에 합병이 됐을 때 이 자회사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 보세요. 부동산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특수한 조건에서 자, 합병 가능성이 있을 때. 두 번째, 어떤 경우 그 시청이나 공항 같은 거 이런 공익성 부동산을 평가할 때도 공익성 부동산은 팔 게 아니잖아. 만약에 판다면 그 공익성이 사익성으로 전환되는 걸 고려해서 가격을 평가해 줘야 돼요. 자, 세 번째, 경매. 경매로 나온 부동산. 예, 공매나 청약, 담보 등을 위한 평가할 때 거래 시장에서 평가되는 게 아니라 감정 평가하는 사람이 평가를 하는 거야. 특정 가격이죠. 시장에서 형성이 돼. 이 기간의 합리성, 거래에 대해서 가격의 객관성은 핵심이 시장이야.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매도인 매수인이 만나는 거고, 이거는 특정한 상황에서의 시장이야. 시장은 시장인데 어떤 조건이 있는. 자, 네 번째 특수한 조건. 네 번째는 담보에 의해서 평가를 할 때, 담보에 의해 안정성이 고려되는 경우에 평가. 자, 특정 가격. 그 저당권 설정이고 저당권 돈을 대출해 줄 때 그 대출 가격, 그런 게 담보에 의한 평가고. 다섯 번째, 어떤 부동산이 있어. A라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A라는 부동산을 원래는 갑소유인데 을이 임차인에서 쓰고 있어. 쓰고 있다가 을이 갑에 이 부동산을 처분해야 돼. 그럼 을에게 당신이 사가셔. 얼마에 주겠어? 약간 싸게 줄 수도 있고 좀 비싸게 줄 수도 있고. 을이 이걸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면 약간 비싸게 팔 수가 있는 거야. 둘 사이의 가격이야. 근데 을이 그렇게 썩 필요로 하지 않으면 좀 가격을 다운시켜서 팔 수도 있어. 갑의 사정에 따라서. 즉 임차인에게 파는 경우, 거래 시장에서 나온 게 아니라 특수한 상황일 때 이런 특정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특정 가격,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한정 가격이라는 게 있어. 한정 가격. 특수한 상황 중에서도 무지하게 특수한 거야. 이건 아주 한정, 딱 하나야. 예를 들면 이해가 빨라. 뭐냐면 이거 토지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병합, 합친다는 얘기예요. 또는 분할, 나눈다는 얘기야. 이런 가능성이 있는 토지에서 이런 게 많이 나와. 예를 들면 도로가 있어. 자, 도로가 있고 이제 여기 땅 주인들이 다 있겠지, 각자. 자, 여기 갑소유야. 갑소유. 이게 지금 2억이야, 땅값, 토지 가격이. 그리고 요 뒤에 을 소유 땅이 있는데 이 을 소유 땅이 1억밖에 안 해. 왜?
이게 맹지야. 막혀 있어. 그렇다고 값이 없냐? 그건 아니야. 값은 있어. 있는데 살 사람은 없어 별로. 그런데 이걸 합칠 때 갑과 을의 땅을 병합을 할 때 이때는 5억의 가치가 있어. 왜? 그때 맹지가 아니라 도로의 접한 땅이 되잖아. 자, 그럼 딴 사람들 뭐 병, 정, 무, 기에게는 이 을의 땅이 1억이지만 갑에게는 이게 얼마다? 5억에서 2억 빼면 3억이잖아. 3억의 가치가 있는 거야. 누구에게? 갑에게 한정돼서 땅의 가치가 있는 거야. 이런 경우가 한정가격이라고 그래. 이걸 예를 알면 쉬워. 한정가격은 간단해. 자, 이 외에 이제 임료, 부동산 가격은 지가 이런 가격하고 임료로 됐다고 보자. 임료 역시 정상임료가 있겠죠. 정상임료. 그럼 임료도 특정 임료가 있을 거 아니야. 저 특정 임료. 특정 임료. 개념이 똑같아. 정상임료하고 특정임료. 한정임료는 없어요. 한정된 거는 임대하는 사람이 어떤 뭐 이렇게 합병 변할 이런 가능성이 없으니까. 자, 정상임료는 정상 가격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에요. 정상 가격에서 성립되는 임료. 감정평가할 때는 임료를 감정평가한다면 이 정상임료를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는 거고, 특정임료는 바로 특수한 조건, 아까하고 똑같아. 특수 조건이 있는 가격. 이것도 역시 특수 조건이 있는 상황에서 임료를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제44강 부동산 가격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가격의 특징하고 가격과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기능, 그 제일 중요한 부동산 가격의 발생 요인 4가지. 첫 번째, 효용성. 두 번째, 유효수요. 세 번째, 이전성.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공급자 측면에 있어서의 그 희소성, 상대적 희소성 4가지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 가격의 종류 5가지, 정상 가격, 특정 가격, 한정 가격, 이건 가격 부분이고, 임료로서 정상임료, 특정임료에 대한 걸 배웠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씩 공부하면 쉽게 이해가 되니까 교재를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